대선 후보는 처음이지만은 대선 자체는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있고 또 무엇이 국민들이 바라는 바인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언론인분들도 개혁신당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혹시 비공개 회의 때 어떤 논의를 진행하셨나요? 우리 사무처 당직자들 포함해서 개혁신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앞으로 60일 동안은 대선에 매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선거에 우리 당의 운명이 달려있다라는 내용을 우리끼리 공유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실제로 개혁신당은 아까 제가 전체 발언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보수라는 그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두 번째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대통령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은 자명합니다. 결국 민심을 외면하고 강경보수의 목소리에만 소구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덩어리는 크지만 앞으로도 그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이런 정치 문화를 일신하고 올바른 제대로 된 보수의 길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감과 역할이 있다 생각하고 그 대선 후보로서 그것에 대한 제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다. 네. 대표님 앞서 너무 성급하게 대선 후보 선출한 거 아니냐고 했던 우려가 지금 강점으로 좀 변하는 느낌인데요. 네. 향후 대선 후보 그 행보를 하실 때 어떤 것에 좀 강점을 주실 건지랑 네. 그리고 군소정당 대선 후보로서 어떤 전략을 갖고 그 대선 캠페인 주도해 나갈 것인지.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사실 대선 후보를 저희가 조기에 결정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은 다가오는 조기 대선이 대한민국의 운명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부터 여러 가지 전략까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60일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개혁신당 내에 있었습니다. 실제 저희의 예상대로 된 것이고 애초에 저희가 후보 선출을 서두른 것이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행동이 무조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는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중대한 헌법과 법률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을 일찍 했다는 것이 사실 지금까지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은 개혁신당이 하는 많은 일들이 항상 초기에는 성급하다 아니면은 왜 저러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종국에 가서는 맞는 말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저희는 선제적이고 합리적인 예측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나은 정치의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대세 추종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결코 미래를 바꾸지 못합니다. 또 혹시 있으면? 네. 지역 방문 일정과 좀 구체적으로 일정이 있어요? 저는 지역 방문 일정도 이제 저희가 활발히 진행할 텐데요. 지금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영남 지역의 민심이라는 것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보수 진영에 대한 지지를 견고하고 강하게 가져갔지만 그에 따른 배신감만 더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보수에 대한 기대감을 살리고 그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 결국 잘못한 것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진정성을 이용해 먹은 구태 정치인들이다 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민심이 좀 대선 준비한 것과 달리 지지율 면에서 조금 유의미한 성과를 보내고 있는데 좀 전략을 세우시겠어요? 지난 한 주 동안 갤럽 1%에서 빠졌다고 조롱하더니만 또 오늘은 또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실 큰 변동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오늘 탄핵 인용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희망회로 섞인 거짓말을 일삼아왔고 어떤 사람들이 담백하게 진실을 이야기해왔는지는 명징하게 드러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진실되고 우리 상황에 맞게 국민들께 저희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충분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표님께서 후보님께서 지속적으로 단일화는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이른 시점이지만 보수 진영 내에서 후보 단일화 가능성 같은 건 없을까요?
이준석이 한 말 중에서 뭐 성급하다 이렇게 지적받는 부분이 있지만은 또 반대로 이준석이 뜻을 뒤집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12월 3일 계엄의 날부터 생각했던 바는 윤석열 대통령의 망상도 비판받아야 될 지점이지만 저 사람에게 망상을 키워준, 저 사람의 망상에 맞장구 쳐주고 지금까지 심기경호해왔던 사람들의 잘못도 상당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신의 책임을 반성하고, 그리고 저는 오늘 제가 강하게 표현했지만 이번 탄핵 국면에서 중간 과정에서 저처럼 탄핵 인용을 확신하고 행보를 해온 것이 아니라 중간에 받은 글, 뭐 찌라시 이런 거에 낚여가지고 우왕좌왕했던 사람들이라면은 결코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내 정치니까 이 정도기 망정이지, 만약에 대한민국의 구분을 걸고 해외 정치에서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력과 그리고 나풀거리는 그런 마음으로 판단을 했다면은 국익에 큰 저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판단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담당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이제는 물러나야 된다라는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물러나라고 한 세력에게 연대를 요청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보수 진영에서 아직 후보를 좀 못 정했다 이런 여론조사 같은데 이런 거 예. 어떤 상황?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수 진영은 박근혜 이후로 김종인, 이준석이 함께했을 때만 이겼습니다. 예. 그거는 김종인, 이준석이 거꾸로 많은 욕을 먹었던 지점도 있지만은 그거야말로 이기는 길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욕을 먹을 걸 감수하면서도 책임감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에게도 이 무너진, 이미 쇠락해버린 보수 진영의 가치를 되살리고 대한민국을 포퓰리스트의 손에서 구해낼 책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아까 나풀거린다고 표현했던 줏대 없는 사람들, 아니면 또 다른 우파 포퓰리스트 같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는 없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원장으로 좀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을까요? 김종인 위원장은 뭐 항상 저희 당을 지근거리에서 지원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선대위원장을 저희가 모시고 발표하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이어지는 대선 과정에서 저희가 모시고 도움을 요청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선거 초기에는 저희가 필요한 준비 과정을 마치고 우선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을 저희가 주안점에 두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표가 입장 발표하면서 대권에 대해서 언급은 안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유력한 경쟁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난 4년 가까이, 3년 가까이 이재명과 윤석열의 검투사 정치 대립은 국민들에게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악몽일 겁니다. 누군가를 감옥에 넣으려고 하고 누군가를 또 방탄하려고 하고 뭐 이런 생산성 없는 정치 속에서 대한민국이 멍들어갔습니다. 이제 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충격적인 26%의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빨리 우리는 조기 대선을 마무리하고 글로벌 환경에서의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같은 구시대를 상징하는 정치인이 그런 역량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번 대선에서 그분에게 한계성을 드러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아까 좀 신속하게 강조하셨는데 주말 좀 어떤 일정이 있으셨어요? 예, 저희가 일정을 지금 몇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지는 최대한 빠르게 언론인들한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셨습니다. 망상의 끝은 결국 파면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서 저는 특별히 두 가지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측의 부정선거 의혹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헌재의 지적이고, 다른 하나는 윤석열은 선거를 통해 국민들을 설득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결정문에 적시한 점입니다. 모두 제가 국민의힘 대표로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핵심 측근들에게 주야장천했던 말입니다. 제가 국민의힘 대표로 있을 때 보수정당은 치렀던 선거마다 승리했습니다. 이준석을 쫓아낸 이후로 보수 진영은 모든 선거에 줄줄이 패배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집권 세력의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라고 선거를 통해 요구했으면 집권당과 대통령은 마땅히 그것에 따랐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부정선거 탓이다, 이 모든 것이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때문이다 라는 망상에 빠져 있다가 오늘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망상에 대한 판결이고, 이제는 정치권의 망상에 종치부를 찍어야 한다는 준엄한 결정문입니다. 긴 터널의 끝에 보이는 한 줄기 빛이 또 다른 터널의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망상의 끝이 또 다른 망상의 시작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로 부정선거니 개몽령이니 하는 반지성의 언어를 쓰는 무지몽매한 정치 세력은 윤석열과 함께 공론의 장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라져야 할 악의 축이 있습니다.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서 계엄령까지 선포한 망상의 대통령이 지나간 자리에 국부펀드 만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 하나 만들어서 국민이 사이좋게 나눠갖자는 망상의 경제관이 들어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로 안 되니 무력으로 제압하려 했던 황당무계한 계엄령에 대한 심판이 오늘의 법적 판결이라면 한 사람 구속되는 걸 막아보겠다고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칼과 방패로 삼아 수십 차례 탄핵으로 정치를 마비시켰던 거대 야당에게도 국민은 선거로서 반드시 심판의 철퇴를 내릴 것입니다. 이제 또 바쁘게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은 2030년까지 임기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부디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안정적인 대통령, 사법적 논란이 소지가 없는 깨끗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2030년에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희망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혁신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고리타분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는 보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더 소리 높여서 외치겠습니다. 저는 개헌 초기부터 우왕좌왕하지 않고 탄핵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해왔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강경 보수 세력에게 소구해보고자 흔들렸던 사람들은 이제 젊음과 소신, 패기에게 길을 터주길 요청합니다. 저보다도 오래 정치를 했다면서 결정적인 국가의 위기 순간에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들의 시대는 간 것입니다. 12월 3일 계엄해방으로부터 정확히 123일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긴 시간을 참고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로지 헌법적 상식의 가치에 입각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에도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좌도 우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갈 시간입니다. 앞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